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흰머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유전 때문인 줄 알았었습니다. 아무리 새치 염색을 해도 일주일이 지나면 앞머리 쪽으로 하얗게 새치가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30대에 결혼을 했으니 당시 나이에 흰머리라 하면 솔직히 빠르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전이 아니라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꼴보기 싫은 꼴을 너무 많이 봐서 그 화가 흰머리로 올라온 거였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니 흰머리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느꼈답니다. 내가 그동안 엄청 시달렸었구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참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것도 전 남편이 울고 불고 매달리지 않았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 전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를 만들어줄 것처럼 꼬셔대더니 결혼하고 나서 안면 몰수를 하는데 4년이란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아깝다고 속 시끄러워 하느니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하고 깔끔하게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끔한 복장에 성실할 것 같은 인상, 무엇보다 그 특유의 축 가라앉아 있는 목소리에 호감을 가지긴 했었습니다. 아버지 일진 여의고 어머니와 둘만 살았던 저는 고음의 목소리에 매우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 그걸 내색 못하시는 분, 남편 없이 딸 하나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목소리를 고음으로 만들었고 그 고음 속엔 온갖 쌍욕들이 함께 들어있기도 했었죠. 어머닌 제가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던 어머니의 상과는 좀 다른 분이셨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라는 말을 그렇게 밖에서 쏘 다니다가 칼 맞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었었죠. 곱게 말하는 법이 없었고 어머니의 말엔 항상 날카로운 어휘와 깨져버리는 고음이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또한 어머니의 그런 말투를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저음의 목소리로 땡땡씨 라고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남자에게 당연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할 때까지 어머니는 제 모든 일에 간섭을 하셨었고 교제를 몇 번 하긴 했었지만 어머니의 남다른 회방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었던 저는 연애는 그냥 포기를 했던 터였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려니 싶었어요.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슬픔. 아니 그건 슬픔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머니는 원망을 하셨었거든요.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남자는 다 그런 부류라고 하셨고 결혼 따위 하지 않는 것이 여자들에겐 유리한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키셨던 터라 그게 제 운명이다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제 말투나 외모가 사실 남자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도 아니었었고요. 소개팅은 싫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라고 지인에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저를 만나자마자 그리고 제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당시 제 나이가 30 초반, 결혼을 하자라는 남자의 말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결혼이란 것을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더군요. 결혼이요? 지금 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네,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미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왜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철수 씨,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미영 씨,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만 통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다 갖고 시작하면 어느 누가 30 넘어서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마도 결혼 시기가 다들 50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미영 씨를 보자마자 아, 이 여자가 나랑 앞으로 살 여자구나 라는 것을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우리 그냥 결혼합시다. 미영 씨 있는 것 그리고 저 조금 있는 것 이렇게 합쳐서 결혼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데 그 점이 듣기 싫어질 정도로 정이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다니. 저건 제게 붙어서 살겠다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하자니? 저는 매우 현실적인 여자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고요. 사람 잘못 고르신 듯 하네요. 그렇게 이별을 고하고 연락을 딱 끊어버렸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간 좀 맹한 부분이 있어 보였는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알바를 했다. 오늘 역시 일 끝나고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다. 제 말을 듣고 너무 인생을 쉽게 살아온 듯하다. 묘영 씨를 데려오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자신이 좀 지켜봐 달라. 분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도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면서 저와 결혼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혼자의 외침은 3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그리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남편의 애원에 만난 날 그날 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남자 한번 믿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큰 잘못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다시 연애를 이어나가게 되고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남자는 가진 것이 별로 없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왕 결혼했으니 둘이 서로 보완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먹게 되더라고요. 결혼이란 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까지 흔들어 놓은 경우인데 참 부부 연이라는 것이 보통 연이 아니라고 하더니만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맏며느리도 아니었고 둘째 며느리였기에 시부모님이 저만 바라보셨던 것도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피해갈 수도 있었고 게다가 저는 홀로 계신 제 어머니가 계셨기에 그분을 신경 쓰기에도 몸이 모자랄 정도였었거든요. 이 부분은 남편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한 부분이었고 어차피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원하는 것도 별로 없다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기도 했었고요. 살갑게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었던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위가 집안에 들어오니 바뀌기 시작을 하셨고 언젠가부터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게 되더군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그 높던 고음의 목소리도 어느 날부터는 중간음으로 바뀌게 되고 제법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살가운 말씀도 하시기 시작을 했었고요. 어머니 남편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었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결혼을 해달라고 한 남편을 보면서 이런 남자면 우리 딸 버릴 일은 없겠구나. 평생 우리 딸만 바라보며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듯 했고요. 게다가 둘째다 보니 시부모님의 눈밖에 조금 엇나가 있는 것도 좋아하셨죠. 그래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시가를 우선으로 두기보단 친정을 우선으로 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저희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둘째다 보니 결혼을 할 때도 당연히 첫째 부부와는 달랐었고 모든 시가에 중요한 일에도 저희의 의견보단 첫째 부부의 의견이 더 중요했기에 저희 부부는 친정을 우선으로 첫째 부부는 시가를 우선으로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장남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4년 만에 제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여기저기 몸 불편한 곳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 첫째 부부, 그러니까 형님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신들을 생각해 주는 만큼 저들도 시부모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저들은 진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형님 부부가 시부모님 모신 지 4년 만에 제게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는 시부모님이었는데 제 생일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생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다 등등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했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상하다 말을 하니 가까운 곳에 사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 어머니 아버지 몸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둘째 며느리 생각이 나나 보다 라고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뭐 둘째 며느리는 맞으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좀 보이시나? 몸 컨디션도 좋으시다 하는 거 보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셨나 보다. 그간 보이지 않던 둘째 아들도 아닌 둘째 며느리 생일을 다 생각해 주는 거 보면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는 생일상을 받게 됩니다. 시가 사람들에게 말이죠. 주중이 생일이라 토요일에 다들 모여서 제 생일 파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형님과 시어머니가 직접 하신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남편 또한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고 무슨 약혼식도 아닌데 3단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는데 오버한다 생각하면서도 기분은 꽤나 좋았었죠.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 말죠. 한참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동서, 오늘 보니 참 잘 웃는 사람이네. 나는 동서 웃는 걸 별로 보지 못해서 표정 관리 못하면 어쩌나 싶었었거든. 네? 그게 무슨... 형님, 저 잘 웃어요. 그리고 오늘 제 생일 축하해 주려고 다들 모이셨고 음식도 해오셨는데 제가 빵긋빵긋 웃어야죠.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다행이야.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빵긋빵긋 잘 웃도록 해. 어머니,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동서도 나름 애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에야 알게 되었네요. 그러자 다들 형님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마치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자 아주버니가 대화를 다른 주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버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왕 나온 말이네 그냥 밀고 가면 되지. 뭔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하니? 예, 둘째야. 지금 너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들 이야기 끝내놓았다. 네? 저만 모르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하게 모르긴 하나 보네. 우리 말이야. 네 아버님이랑 나 앞으로 니들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다. 네? 저희 집이요? 지금 어머니 아버님은 형님 집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왜 저희 집으로? 아휴, 너 정말 너무한다. 너 우리 아들은 안 보이니? 우리 아들 너랑 결혼하고 4년이다. 4년. 이건 뭐 시집으로 온 건지 아니면 장가를 보낸 건지 모를 정도로 둘째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더 이렇게 지내다가 니들 우리 눈밖에 제대로 날 것 같아서 의논 끝에 니들 집에서 4년만 살 생각이다. 자기야 있잖아. 그렇게 됐어. 뭐 문제될 거 없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기로 했어. 4년간만. 그리고 나선 형님 댁으로 다시 가실 거야. 그동안 말씀 못 하셨지만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오늘 이렇게 자기 생일상도 해주셨잖아. 그래. 내가 네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아휴, 우리 아들이 처갓집에 휘둘리질 않지.
한 4년간 시부모 눈치 보면서 처갓집 가는 거 불편해지면 알아서 멀어질 거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우리 여기 들어와 살 거야. 집도 넓고 깨끗하고 아주 좋네. 여보, 안 그래요? 어머니, 동서집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공원도 여기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산책하시는 데에도 여기가 훨 나을 거예요. 저희 집보다.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부부가 저희 어머니를 더 중하게 여기니 그렇게 못하도록 눈치를 주고 싶다라는 말인데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새이긴 했는데 시부모님 얼굴을 보며 꼭 저희 집에서 사세요 라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말고 자기들끼린 다 이렇게 정했다. 아들이 처갓집에 자주 가는 거 보기 싫으니 자기들이 우리 집에서 살면서 그 버릇 고쳐놓을 참이다. 생일상 차려주곤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한다. 남편도 그 의견에 동조를 했다라는 말인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만 바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그걸 지금 안 것일까요? 집 주인 허락 안 받고 막 여기 들어와 살겠다라고 그 누가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집주인 허락? 지금 네 집이라고 뭐 유세 떠는 거냐? 우리 아들이 그만큼 했어. 장모한테 그렇게 하는 사위가 어딨어? 마치 며느리가 시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장모한테 사위가 아니라 며느리 노릇했잖아? 그럼 이제 제자리 찾아도 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우리 아들을 불편하게 만들 셈인데? 당신 불편했어? 나는 자기 부모님이 장남하니까 차남은 자기 부모님한테 좀 덜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당신 불편했었어? 난 몰랐었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자리 찾고 싶은 거야? 형님처럼 나도 시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었으면 하는 거구나. 그런 거야?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말이야. 제자리 찾아줘야지 그럼. 사위는 사위답게,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그런데 그 전에 순서가 틀렸지? 이렇게 음식 몇 개 해놓고 내 인생을 휘저을 만한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니, 아버님, 저는 모시기 싫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 너는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 제자리 찾아드릴게요. 야, 너는 네 부모 모셔. 나는 홀로 있을 우리 엄마 모른 척 할 수 없거든. 최근 들어 우리 엄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모셔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 집 주인 찾을 수 있겠네. 알지? 이 집 살 때 누가 도움 줬었는지. 여긴 우리 엄마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야. 남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엄마 보고 얼른 들어오라고 해야겠네. 생일 파티는 이제 끝.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이런 일로 이혼을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뭐라 했길래 시부모와 형님 부부가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을 다그치면서 너도 말을 하라고, 불편하면 불편하다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알아차렸죠.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었으면서 이제와 자기 부모를 생각한다? 자기 부모에게 며느리 도리를 해라?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혼했습니다. 못 믿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각 사람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했는데 그냥 산다는 것도 비현실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자기 부모를 보살펴주고 도리하는데 며느리를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제자리 운운하더니 제자리 찾아가긴 했네요. 자기 부모님 옆.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